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한국갤럽 본사 상공을 날고 있네요. 대통령 박근혜 씨 지지율이 5%로 떨어졌습니다. 네, 5%포인트가 빠진 게 아닙니다. 그냥 5%입니다. 지지율이. 게다가 20대 지지율은 1%, 호남 지지율은 0%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박근혜 씨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하려고 최순실 구속, 우병우와 문고리 권력 퇴출, 여기에 신임 총리,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까지 온갖 이벤트를 벌였지요.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대 지지율 1%가 눈에 띄네요. 이 1%. 정유라가 전화를 받은 건지 아니면 누가 장난으로 또는 버튼을 잘못 눌러 나온 건지 알 수 없네요. 네, 20대가 시대를 이끕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대 개새끼론 주창자인 저 김용민,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변명과 꼬리 자르기의 구분이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의 두 번째 사과가 그렇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여전히 최순실 씨와 일부 측근 참모들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대선 개입도 국정원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도 일부 군인들의 개인적 일탈,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뒷조사도 일부 공무원들의 개인적 일탈, 현기환, 최경환, 윤상현 등 친박 인사들의 공천 개입도 개인적 일탈, 어버이연합 관제 대모의 배후로 알려진 청와대 비서의 부적절한 행태도 개인적 일탈.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까지 개인적 일탈. 네, 다 개인의 일탈이었습니다. 이 개인의 일탈이 몽땅 진실이라고 치지요.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라고 했는데요.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일탈. 했다 하면 국기문란, 했다 하면 국헌 파괴. 네,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수많은 일탈을 상쇄할 수 있는 또 다른 일탈이 있습니다. 창조적 일탈, 선의의 일탈, 바로 대통령직 사퇴라는 일탈입니다. 이 일탈 안 될까요? 경찰이 토요일로 예정된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 집회 행진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와 을지로 방면으로 거리 행진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주최 측에 금지 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 훌륭한 박근혜 정권이지요. 독재를 하면서 국민에게 민주주의 정신을 일깨워 줬고요. 친일 역사를 미화하면서 국민에게 역사의 정기를 회복하게 해 주었고요.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들면서 국민에게 역사 교육의 중요성 또한 눈뜨게 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나쁜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정부의 역할, 공직자의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똑똑히 알게 해 주었습니다. 또 권력의 개, 경찰의 탄압을 통해서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가 얼마나 독재 정권에게 위협이 되고 시민에게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박근혜 씨, 이제 박근혜 씨가 하야함으로써 국민에게 정의가 곧 승리한다는 교훈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나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오늘 한 독거노인의 안타까운 토로가 있었습니다. 조속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입니다. 속히 무거운 짐을 벗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온정어린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구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되면서 야당의 대통령 하야 요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은 대통령 박근혜 씨가 하야를 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혼란을 수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윤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뭐 수사대로 받으시더라도 일단 하야는 해야 된다. 신뢰는 무너졌다. 그 말씀이세요? 일단에 그런 말이 나오면 대통령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외교부 국방 더욱 엄중한 게 외교 국방입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은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뭐 기자회견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의미 없다. 근데 그 하야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도 계속 조심스러웠던 이유가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에는 60일 안에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되잖아요. 국정이 상당히 혼란해지고 60일 안에 대통령을 뽑을 준비가 야당들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60일이면요.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4.19 후에 3개월 동안에 개헌하고 총선했습니다. 총선은 후보자가 많지만 대선은 후보자가 각 당에 한 사람뿐입니다. 아하. 저는 그것은 전혀 잘못 보는 거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를 지켜서 오는 혼란보다 차라리 그 혼란이 덜할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것이 혼란을 빨리 수습하는 길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나저나 지금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김병준 총리는 자기가 잘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는데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여전히 안 되겠습니까? 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요. 우리 국민의당이 비대위원장을 하겠다고 안철수 대표한테 확답을 해서 안 대표가 모든 의원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최종 결정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또 총리직을 하겠다고 간 사람입니다. 그것은 국민의당과 안 대표를 기만했고 정치적 도의뿐 아니라 인간적 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거 그럼 좀 확인을 하고 갈게요, 이상돈 의원님. 네, 그 부분은 그건 뭐 이미 확인된 사실이죠. 아니, 총리로 발표가 난 게 11월 2일인데 그때 이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완전히 수락한 상태였습니까? 김병준 완전히 수락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모든 의원들한테 타전했는데 호남의 중진 의원들이 그건 좀 안 되겠다고 그래서 최종 결정을 보류한 상태에 있었던데 그때 이미 총리하겠다고 하고 안 대표한테는 하등의 양해를 구하지 않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수락을 완전히 해놓고 비대위원장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총리로 가게 되면서 양해를 전혀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은 것이죠. 안 대표나 국민의당한테 전혀 그런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이죠. 양해를 구하자 해도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인간으로서 기본 윤리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좀 국민의당은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비선 실세가 대통령 박근혜 씨의 배후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동안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던 것일까요? 원조 친박으로 불리던 유승민계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2007년부터 비선의 존재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박근혜 씨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같은 상임위원회를 지냈는데 설훈 의원은 박근혜 씨가 인사말을 한 것 외에 말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 출연했던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2007년 대변인을 하던 당시에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거 뭔가 비선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간혹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공식 회의나 캠프 회의에서 결정을 막 하고 본인도 동의를 했는데 불과 몇 분 후에 그걸 뒤집는 일들이 있고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제3의 인물과 얘기를 하는구나, 조언을 듣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점점 하게 됐고 비선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점점 굳혀갔죠. 그 이후에도. 근데 그게 저는 정윤회 씨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문고리 3인방 무슨 문건 옛 파동이 있고 이래서 그때 그 사람이 정윤회 씨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최순실 씨라니까 정말 너무 충격이에요. 저는 주방일 좀 하시고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 아내인 건 알고 있었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본 적은 없어도. 근데 주방일 좀 하신다는 얘기 들었고 이제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좀 챙겨드린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런 줄 알았던 분이 이게 완전히 국정을 예산을 수천억씩 주물르고 외교에 국방에 온갖 거를 넘나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거의 이건 아연 실색이에요. 선 의원님은 사선하신 동안 많은 얘기를 접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비선이 있다라는 건 확실히 알았죠. 어떤 측면에서? 왜 알았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서 10년 넘게 의정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본회의에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저하고도 이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잠깐 있었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상임위 활동을 안 해요. 안 들어와요. 아예. 한 번인가 두 번 들어와서 인사만 하고 나가요. 발언을 안 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될 터인데 국회 속기록을 들여다보면은 박근혜 의원이 말한 게 없을 거예요. 의정을 10년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당대표라고 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당대표는 몇 년 안 했습니다. 몇 년 안 했죠. 그래서 의정 활동을 전혀 안 했네. 국회의원 활동을 이렇게 했다면은 이건 누군가 뒤에서 자꾸 조정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미 비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완벽한 일테면은 꼭두각시라고 그래야 됩니까? 로봇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다고 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했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한 하야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씨가 혼이 나간 상태라면서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씨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소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서 탄핵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이라 하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준에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그 직무 집행을 담당할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탄핵 소추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더 이상 헌법 소의 관점에서 그 직을 한시라도 유지시킬 수 없을 능력이 없는 대통령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한시도 맡겨둘 수 없던 것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범죄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오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검찰 진술에서 대기업에 대해서 강제모금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직권남용, 권리남용죄가 아니라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입니다. 안종범은 종범입니다. 공동정범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우리 국회를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직접 뽑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대통령이 이미 그 권능을 상실한 이 시점에서 국회가 국정을 수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런 엄중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심지어 집권 여당의 대표와도 상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하고 개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혼이 나갔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즉각 대통령은 하야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국회가 국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대통령 박근혜 씨가 초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씨가 물러나지 않고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거듭 하야를 촉구했는데요. 또한 국회가 국민들의 분노에 공감해서 박근혜 씨 탄핵 투쟁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국회 본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커다란 위기는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것입니다. 캐도 그 끝을 모르는 국가범죄에 전 국민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치적 공황 상태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비롯해 모든 경제 지표는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국가의 품격이 땅에 떨어져 외국 언론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정치는 물론이며 경제, 문화,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역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소합니다. 버리십시오.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의 사명은 오직 국민들의 삶을 돌보고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모든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고 위태로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자신의 것으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들께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대통령 박근혜 씨의 하야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씨에게는 당장 권력을 내려놓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에게는 1980년과 같은 서울역 회군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씨의 하야를 위해 한뜻으로 뭉치자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에게 국가 안위의 기밀을 누설한 사람, 그리고 재벌들의 돈을 뜯어 최순실에게 갖다 바치라고 지시한 사람, 대한민국을 온통 우롱하고 조롱한 사람, 그 사람이 제1의 피의자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내려놓고 즉시 민간인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를 헌법이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 헌정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야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는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을 그대로 앉혀놓으라는 말입니까? 설마가 사실이 되고 의혹이 범죄가 되고 찌라시 같은 일이 그 다음 날이 되면 뉴스가 되는 나라입니다.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입니다.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외교권자입니다. 이런 상태로 1년 4개월을 국민들에게 더 인내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대통령의 임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그것만이 대통령 권한을 가진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직무입니다. 야당 의원들께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80년과 같은 제2의 서울역 해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후퇴로 독재 정권이 7년이나 연장됐습니다. 그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까? 이제 국민의 뜻과 야당의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위해 모두 한뜻으로 뭉칩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역시 대통령 박근혜 씨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씨 스스로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받으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박근혜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국회 본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2의 4.19, 제2의 5.18, 제2의 6월 항쟁이 발생할 경우에 수반될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막기 위해 충심 어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서 소상히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내어 놓으십시오. 국회가 추천하는 패널과 함께 생방송 TV 토론으로 국민이 묻는 질문에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직접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밝혀주십시오. 진솔한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오르고 국정 운영 동력이 마련되어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만약에 직접 소상히 진상을 밝히고 국민을 대표하는 전문가 패널에 제한 없는 질문에 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스스로 퇴진하십시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택한 방법입니다. 셋째,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그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며
국회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본 게 옷에 냄새도 안 배고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구경 못 해봤을걸. 어이 넘버3, 자네도 가봤는가? 그럼요. 무당, 승마선수, 펜싱선수, CF감독, 호빠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하야하고 홀가분하게 먹으러 가야겠어요. 말하자면 031-902-9292.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의 무 인사드립니다. 닥치라고! 야, 이 새끼야, 왜 시작부터 지랄이야? 당신이야말로 왜 시작부터 청와대 누나의 지지율을 갖고 비꼬려고 해? 야, 이 새끼야, 그건 내 지지율이야. 그 이 새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5%의 지지율을 얻고 있지만 한때는 부동의 넘버1을 기록했던 무 인사드립니다. 한때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압도하는 1위였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끊임없는 흔들기, 끊임없는 발목 잡기 때문이지. 저 친박 개새끼들이 한 짓 생각 안 나냐? 흔든다고 다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 흔들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지지율을 도리어 반등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할잖니, 삐끗하면 죽이는 거, 흔들 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기다. 서회자, 솔직히 니는 내가 친박들하고 박터지게 싸우고 그렇게 해서 끝내 차기 주자로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야, 그럴 수 있는 새누리당이냐? 닥치라고! 성실과 진심으로 정치하면서 국민에게 신망을 얻어왔다면 어디 지금과 같은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했겠어? 성실과 진심, 아이 씨발. 야, 그런 정치인이 청와대 누나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안에 과연 있더냐? 없네, 생각해보니까. 환아, 내는 이제 니네 청와대 누나한테 할 만큼 했다. 그래서 내 길을 가려 한다. 누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내 갈 길 가다 보면
내 지지율이 오르게 될 것이고 결국 니네 누나하고 골든 크로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역시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뭐 은반위구라는 말 아나? 은반위구? 은쟁반 위에 옥구슬 그런 뜻인가? 이렇게 무식하면서 스스로 대통령 자격을 운운해? 새끼, 너는 석족 방천이란 말 알아? 석족 방천? 그게 그 새끼 모르면 모른다고 해. 억지로 아는 척하지 말고. 솔직히 몰라. 그게 무슨 뜻이야? 나도 몰라. 그냥 방금 내가 지어낸 말이거든. 이 새끼 진지하게 듣네. 야, 하여간 넘어가고 은반위구 그게 무슨 뜻이냐? 은혜가 도리어 원수가 됐다 이런 뜻이지. 바로 당신을 위해 생긴 말 같아. 과거 당신은 친박계 좌장이었잖아. 친박계 좌장, 즉 청와대 누나의 그늘 없이 당신이 당대표를 하고 또 대권주자 운운할 수 있다고 보나? 허나 날 배신자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최순실 아니야? 유승민, 이혜훈 다 친박 진영에서 쫓겨난 사람들인데 누가 내쫓았니? 최순실 아니야? 야, 너는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니? 그리고 너 환희, 김병준, 한광옥을 네가 데리고 왔다는 설이 있더라. 그 무슨 소리야? 난 몰라. 그 엉뚱한 인간들 내세웠다가 역풍이나 맞고, 야, 지지율 5%가 뭐니? 그래서 너를 위해 준비된 속담이 있지. 선무당이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 최저 기록을 따라잡는다. YS 지지율. 아니 무슨 속담이 그렇게 길어? 그런가? 이거야 이거. 선무당이 부동산 가격 잡는다. 무슨 소리야? 나 때 부동산 가격 팍팍 올랐어요. 마구마구 꿔가라고 대출 규제 다 없앴고. 이거 내가 또 실수했구만. 다시. 선무당이 닭 잡는다. 닥치지 못해. 감히 누구를 잡는다고? 이 씹새끼들 또 떠들어 이 새끼들. 금요일에도 그 내일 시위대 때문에 편히 쉴 수 없을 텐데. 이 새끼들 떠들지 마 이 새끼들아. 이님 나오셨어요. 오늘 박근혜 씨 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만. 선심 쓰든 말이야. 그런데 지가 대통령이면서 지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 밑에서 또 지가 임명한 검찰총장한테 수사를 받는다? 아니 그 수사가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나? 추호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기업들이 정부에 낸 돈은 선의로 낸 돈이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아니 그런 구라가 어딨어? 호텔에서 삼성, 현대를 비롯한 재벌 총수를 직접 만나가지고 모금을 강요했다면, 그리고 그 액수가 800억이고 이걸 최순실 일가를 위해 썼다면은 이거야말로 뇌물이지. 영감님, 그럼 청와대 누나가 하야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지. 그렇지요. 임기를 채워야지요. 빨리 이 난국을 수습해야지요. 누구 좋으라고? 그 말이 아니고 비박하고 국민의당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반문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앞날에 대한 설계가 끝났을 적에 그때 그만둬야 한다고 봐요. 뭔 소리예요? 야, 나의 소리야. 뭔 소리긴 나의 소리. IM 소리. 몰라? 자, 이님, 그러면 문재인 대 반문재인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새 판을 짜시려는 겁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니? 이미 박근혜 하야는 시간 문제고. 야,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 영감님, 비박은 놓아두십시오. 야, 만약에 우리가 널 밀어줄 것 같으면 그때는 어서 오십시오. 이 새끼. 야,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너 따위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 인생을 걸 수는 없지 않겠어? 아니, 지금 국민들은 결연한 투쟁 의지로 대통령 하야를 위해 싸우는데 벌써부터 대선 몰이를 하십니까? 김칫국부터 드시냐고요. 야, 난 김칫국 안 먹어.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아욱국, 깨국 정도가 건강에 좋다고 봐요. 영감님, 청와대 누나는 끄떡 안 할 겁니다.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거라고요. 하긴 뭐 단단해지는 것 같더라고. 점점 뭐 돌머리가 돼가는 것 같으니까 비아냥대지 마세요. 이 씹새끼. 야, 비아냥이라니 이 새끼야. 넌 이 새끼야 지금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디서 큰 소리야? 아, 이님, 석고대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한데 그거 몰라서 묻냐? 석고판 위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거지. 석고 발암물질 아니니? 그러니까 그 석고대죄하다가 암 걸려서 죽으란 얘기야. 죽어 이 새끼야. 그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똥거 새끼. 너 이 새끼 그 지금 나한테 개기는 거야? 너 딴 새끼가. 너 이 새끼 내일 촛불 집회 때 분신한다는 소문이 있더라. 어디서 그런 해서는 안 될 끔찍한 데모를 해? 아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제가 왜 분신을 합니까?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투쟁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권입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김반지하 시인이 조선일보에다가 뭐 또 쓰겠지요?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그나저나 죽음의 굿판 이전에 박근혜의 굿판부터 치워야 할 텐데 말이죠. 근데 이님, 그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낭설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 소문이 났지 이 새끼야. 기자들이 그 촬영하러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 그때까지 몸을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래서 솔선을 수범해서 내가 분신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 이 새끼야. 네가 그런 해괴망측한 생각이나 하고 다니니 널 쓰레기라고 하는 거지 이 새끼야. 나 정말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끔찍한 소리 그만하세요. 자, 문제나 내시죠. 그런 거 하지 마. 자,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판국에 무엇을 버리지 못합니까? 무엇을 챙길 것이 있겠습니까? 라면서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대선 출마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그 박근혜가 그만두게 될 경우 반드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출마 며칠 전, 그러니까 최소한 61일보다는 더 되는 기간 전에 사퇴해야 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박 시장은 못 나가게 되는 거지. 박 시장만 못 나가나? 이재명 시장도 못 나가게 되는 거고. 정리하자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에 나가려면 대선일로부터 며칠 전까지 서울시장을 그만둬야 할까? 이게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님, 정답은요? 박원순이가 왜 그랬지?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인가? 이거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겠습니까? 하여간 정답은 70일. 70일 아니었습니다. 좀 더 쓰시면 좋을 텐데. 70일에서 좀 더 쓰라고? 좋아. 72일. 틀렸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야해야 나한테 좋겠구만. 남경 PD, 원희룡이 다 아웃시킬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반기문은 아직 귀국 전이니 남은 게 유승민이 정도인데 해볼 만한 싸움 아니겠어? 뭐 닥치라고. 누나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나? 두고 보자고. 이 판국에 춤췄던 놈들 모두 필똥 쌀 테니까. 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화학 첨가물, 인공 조미료가 없는 건강 과자, 비열을 따다 구운 과자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장준하의 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었고 전태일 등등 다하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일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부족 한동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갈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간은 물론 야간 과정도 개설합니다. 목회자 수업이 아닌 한신의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일반 석사 과정도 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자세한 안내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검색하세요.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우주가 도와도 청춘은 암담합니다. 대통령에게 무슨 기대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집착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나요? 파업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재벌의 곡간을 열어서 민중들이 행복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외치시는데 그 뜻에 함께할 것입니다. 쌀값이 개 사료값보다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야? 올려준다고 대성공약만은 연락이 하더만 왜 지키지도 않고 그랴? 물대포에 맞은 명백한 외인사를 부검한다는 정부 말이 됩니까? 전쟁 갈등 부추기는 사드 그렇게 좋습니까? 청와대에 누워있어. 4월 16일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나요? 모두의 절망은 청와대 엽기 행각의 결과입니다. 박근혜와야 11민족 총궐기에서 외칩시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또 뭐 발표를 하긴 했는데 SNS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민심은 뭐 냉소 그 자체군요. 예, 제가 어느 짤방을 봤는데 그 유동근 씨가 뒷목을 잡고 있으면서 이제 글씨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국민 담와. 담이 온다고. 얼마나 담이 저리셨으면 참. 지금 국민들 마음이 그럴 것 같고요. 일단 뭐 9분짜리, 지난번에 이제 2분짜리였는데 이번엔 9분짜리였습니다. 예. 분량은 이제 좀 늘었는데 여전히 변명과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 그 내용이었고요. 예. 국민과 야당이 원하는 그 진솔한 사죄나 수습 방안 뭐 이런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예.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르 K스포츠 재단 국익을 위한 선의에서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측근 참모 최순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개인적 일탈이었다. 이권을 챙기고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니 뭐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국익을 위한 선의에서 출발을 했는데 최순실과 뭐 다른 뭐 안종범 이런 사람들이 위법과 일탈을 저질렀다. 나는 이 범죄와는 이제 무관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어찌 보면 뭐 이게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이기도 하고요.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그 최재경하고 뭐 조율을 했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최재경 민정수석이 다 데스킹을 봤을 것이고. 예. 지금 그 안종범 전 수석의 이제 진술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은 이제 공약 이행을 위해서 나한테 이 재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재단을 만들게 됐다. 근데 그 만들고 모금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공약 이행 차원의 합법적인 행위인데 내가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그 대통령의 어떤 불법성을 완전히 선을 딱 그어놓는 지금 이제 그림을 지금 그린 상태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과문회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 재벌기업 총수들을 뭐 독대해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이런 해명 자체가 이제 무리한 것일 수도 있는데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사단이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 가지고 돈을 걷어 한 일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한 일이라고는 아무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세 번째 사과를 요구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것도 민심 및 반등이 안 되고 나빠져서 당신은 세 번째 사과를 해야 할 거다. 지금 이렇게 예견을 한 거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이제 철저하게 사적인 영역에 제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개인사를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 최 씨로부터 도움을 받고 왕래하게 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최 씨의 역할이 개인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국무회의 자료와 외교 관련 보고서 등 그 국가 기밀을 서로 주고받고 검토를 요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었고 그리고 이 내용을 뜯어봐도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개인사를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독신 남녀들이 다 이런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 참모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집사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혼자서 장도 보고 청소도 하고 자기 몸도 씻을 줄 알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챙겨야 할 개인사를 도와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최 씨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형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이 또 사리에 맞지 않는 해명을 했죠. 어쨌든 이 사적인 영역에 철저하게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감성에 호소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홀로 사는 여자로서 부모 다 잃고 조실부모하고 홀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TK 장년층을 향한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또 여전히 위기 상황을 이유로 단합과 협조를 호소하는 그런 방식은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안보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뭐 이거는 여러 번 지금 써먹은 거여서 지금 최순실이 구속이 돼도 일단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이제 반복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정부 기능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야당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양해도 없었고요. 설명도 없었고, 그리고 거국 내각이나 책임 총리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밝힌 거는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 원로와 종교 지도자, 여야 대표와 자주 소통하겠다 이렇게 밝힌 내용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에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들 뭐 이렇게 다 경청을 하고 내놓은 게 일방적인 총리 지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말도 별로 효과 없는 말일 가능성이 높고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저도 성실히 임할 것이며 특검 수사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최재경 민정수석이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적인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그 고리를 끊는 식으로 지금 논리 구성을 한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기소는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현직에 있으면. 그러면 어쨌든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일단은 그 1년 남짓 남은 임기를 부지하려는 수작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기소는 안 되는 거니까.
퇴진할 생각도 전혀 없이 검찰 뭐 특검까지 가더라도 이 논리로 쭉 자기는 결백하다고 이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장 이제 힘주어 말한 대목이 있었는데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구술했다는 얘기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최태민 목사의 천도제를 지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청와대 안에서는 이제 구술했다는 게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청와대 바깥에서는 구술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이건 뭐 기자들을 질문도 안 받고 그냥 또 쌩하고 사라져 버렸으니 어쨌든 이렇게 자기는 사교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고 힘주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여간 참 무의미한 그런 기자회견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 밤 이제 10시 30분 정도에 이제 공지를 했어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한다. 이제 그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 뭐 이제 이런 메시지가 담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대가 컸죠. 일단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게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변명, 꼬리 자르기, 진실 은폐 뭐 이걸로 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아무리 뜯어봐도 아무 알맹이가 없는 그런 대국민 담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김태규 기자님은 최재경 전문가인데 최재경이 이런 그 대통령 연설문에 맞게 수사를 주무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벌써 그런 징후가 이제 나타나고 있죠. 예. 그 검찰에서 노승권 1차장 검사, 검찰 이제 수사팀이 이제 공보관 역할을 하는데 지금 뇌물죄를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선을 그어놓고 있거든요. 예. 이게 안종범, 최순실을 뇌물죄로 의유를 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뇌물죄를 지금 다 그 고리를 지금 끊어놓고 벌써부터 지금 그냥 구속된 상태이고 아직 기소를 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추가 조사를 더 해야 되는데도 앞으로도 뇌물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적용할 생각이 없다고 지금 잘라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최재경 민정수석이 어떤 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저는 뭐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검찰도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예의를 지키려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냥 뭐 서면조사 이 정도, 뭐 방문조사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렇게 일방적인 그 해명을 듣는 수준이라면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뇌물죄 생각이 없다고 하는 수준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뭐 크게 걸릴 사안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검찰 수사 국면에서는 최재경 민정수석 기용된 다음에 상당히 불리했던 전세가 조금씩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검찰에서 방문 조사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러겠죠. 오면은 박근혜 씨가 이분하고 잘 얘기해 보세요 하면서 최재경을 만나게 하는 그 그림이 벌써 그려집니다. 예. 자, 야당 반응 한번 종합해 볼까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정도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데 의구심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질문을 받지 않고 들어간 데도 이제 그 부분을 비판을 했어요. 국민이 묻고 싶은 얘기를 듣고 진지한 해명을 해줬으면 했는데 아직도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아 국민들은 독선으로밖에 느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이 부분에서 청와대 기자들도 이제 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방적인 대국민 담화인데 청와대 기자들도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직접 보진 못했는데 예. 그렇게 병풍 칠 일이 아니죠. 그럴 거면 못하러 왜 거기 있습니까? 질문을 받지 안 하기로 했어도 뭐 홍보수석이나 대변인과 좀 얘기를 해서 질문 몇 개를 받게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 이제 궁금증, 의혹사항을 기자들이 대신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회를 청와대 기자들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거기서 갑자기 질문한다고 뭐 아오지 탄광 가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그 두려운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추미애 이제 민주당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진정성이 없는 개인 반성문에 불과했다. 이렇게 혹평을 했고 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야당 추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야당의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어떤 마지노선을 오늘 12일 광화문에서 진행될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촛불집회로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도 거리로 나설 수 있다.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씨에 대해서 그동안은 뭐 퇴진, 하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뭐 그 대열에 함께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방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 개인이 직접 그 구글 닥스에 이제 개설을 해서 지금 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퇴진을 위해서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다른 대선 주자들보다는 조금 더 로키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예.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금 수위를 높일지 어떻게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두고 보도록 하고요. 예, 박근혜 씨 지지율이 5%로 나왔네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을 때 17%였거든요. 예. 대국민 사과 직후를 합산을 하면 14%였고, 어쨌든 지난주 주간,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 지지율은 17%였는데, 지금은 3분의 1 토막도 안 되는 5%로 이제 떨어졌고요. 좀 살펴보면 긍정평가가 5%, 부정평가는 89%, 지난주에 비해서 15%포인트가 올랐고, 세대별 지지율은 참 의미가 없습니다. 20대가 1%, 30대도 1%, 예. 그 40대, 50대 3%, 다 3%고요. 60대 이상이 13%였습니다. 60대 이상의 어떤 그 두 자릿수 지지율이 5%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이제 견인차 역할을 했고, 지역별 지지율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서울 2%, 인천 4%, 대전, 세종, 충청 3%, 부산, 울산, 경남이 9%였고 대구, 경북은 겨우 10% 가까스로 이제 두 자릿수를 이제 맞추고 있었고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5%는요 헌정 이래 최저 지지율입니다.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래 대통령 지지율 조사 중에 이제 최저치인데요. 그 전에 이제 기록은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1997년 12월에 외환위기 직후에 6%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경제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김영삼 대통령은 지지율이 6%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박근혜 씨의 지지율은 5%인 거니까 참 정말로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예. 다음 주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전 참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그 두산 니퍼트 선수의 평균 자책점 1위였는데 2.95였거든요. 예. 이 기록을 깰지, 선동열 방어율 뭐 이 정도 수준까지 갈지, 아니면 예. 반등을 해서 다시 두 자릿수를 회복할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이런 계산도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감성적인 호소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정도 하면은 어떤 그 대구 경북의 그 장년층 그런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만약에 지지율이 2배로 폭등한다면 10%거든요. 예. 그러면 다음 주는 두 자릿수로 회복을 할지 아니면 니퍼트와 그 방어율을 가지고 1위 자리를 다툴지 참 이게 관심 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조금 반등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대통령이 이 정도 사과했으면, 물론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우리 불쌍한 큰애. 뭐 이러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여는 분들이 한두 명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당장 20% 미치면은 이건 뭐
시민 정서상 이건 뭐 탄핵이나 다름없는데 여간 한 자릿수 겨우 두 자릿수 이거 갖고 14개월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게 과연 가능한 상상입니까? 원래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모렴치, 파렴치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 어쨌든 권력은 갖고 있는 거고 그걸 안 내놓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20대 지지율이 1%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주는 3%였어요.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정유라 파문이 20대들을 아주 경무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20대 1%는 일배하는 사람들, 일배충들, 그리고 뭔가 좀 기분이 좀 나쁘거나 장난기가 동해서 지지하지 않는데 지지한다고 대답한 사람들, 이런 수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가 나온 게 1배 때문이라면 그 1배는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10배로 10%가 되지 않겠어요? 1%는 우리가 받쳐준다 해서 1배. 죄송합니다. 예. 하여간 참 기가 막힌 지지율입니다. 예. 자, 언니가 보고 있다. 이번 주 어떤 이야기 준비가 됐습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작금의 어떤 국정공백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정신없이 취재를 하다 보니 이번 주 결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주에 정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사들이 비상 시스템이 가동된 겁니까? 항상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 시스템이라고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저희부터 시작된 이른바 TF팀, 미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본인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언론사들이 지금 TF팀을 이제 뒤늦게나마 지금 꾸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치부에서 한 2명, 사회부에서 1명,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출이 돼서 저희도 지금 김의겸 선임 기자와 하영 기자 2명이 지금 파견 상태가 지금 거의 2달 넘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비상 상태로 정치 지면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겨레가 시작한 거지요? 미르 K 의혹. 예, TV조선도 주장하고요. 아니 그렇지만 TV조선은 최순실 얘기했다가 쏙 빠진 거 아닙니까? 더 깊게 물고 늘어지지 않았고. 최순실 이름은 밝히질 못했죠. 네. 안종범 얘기만 하고. 예. 여간 한겨레가 물꼬를 텄다 이렇게 역사는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태규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시사평론가 직함으로는 영남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김수민 전 구미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랑 말씀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전 이남이라고 하셨어요.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대전 이남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대전은요? 이남이면 대전을 포함하는 거죠. 예. 아, 너무 은혜롭지 않으십니까? 우리 김수민 전 의원님은 그 일상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일상이 뭐 별게 없습니다. 제가 김용민 PD님 자꾸 견제하시지만 예. 대구 TBS에서 방송하는 거 하나 있는 것 뿐이고요. 예.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 씨의 김수민 전 의원을 실업자로 만드는 참 비루한 세상입니다. 예, 근데 알바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예. PD님께서 자꾸 견제를 하셔서 예. 아, 우리 김수민 전 의원님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전화 연결이면 제가 오늘 또 수도권도 일부 허용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출연하시면 그 매력이 엄청나게 발산되기 때문에 예, 우리 김수민 전 의원님 예 정말 너무나 좁습니다. 대한민국이 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김수민 전 의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뭐 이번 주도 최태민 게이트 얘기를 벗어날 수가 없겠네요. 아, 그렇죠. 예, 최태민 게이트. 참 그 한광옥 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잖아요. 예. 한광옥 씨한테 가는 메시지가 제가 보관 중인데요. 요 메시지를 한번 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새끼가 진짜 뒤져보려고 이 새끼가. 이상입니다. 아, 그 어른의 목소리가 이 귓가에 들려옵니다. 예. 저한테 이게 도착을 해가지고 예. 한광옥 비서실장한테 가야 되는데 김수민 전 의원께 갔군요. 예. 제가 한광옥의 최태민은 아닌가 불길한 예감은 들고 있는데요. 현몽을 하셨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현몽하셨어요. 예. 예.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몇 가지 저의 기억들을 좀 꺼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 일단 가벼운 기억 몇 가지 좀 꺼내보겠습니다. 그 올해 2월에 제가 녹색당 팟캐스트 녹음을 하면서 예. 박근혜 정권 3년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얘기를 하다 제가 예전에 박근혜 씨가 그 대통령직을 사퇴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건데 말실수를 했던 적이 있었죠. 예. 그게 제가 발언이 의도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이게 실언을 뱉어놓고 하는 행동마저도 너무나 짜여진 것 같고 그때 프로모터를 보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대본에 있는 게 아니었나 그런 의심이 좀 들어서 예.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일단은 입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예. 무의식적으로 좀 청자들이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각인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출연진들한테 되게 갈굼을 당했어요. 예. 과대평가한다 이런 예. 식으로.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끝머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시켰을 수도 있어요, 참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말을 뱉어놓고도 이상한 게 참모가 박근혜한테 시킨다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거잖아요. 예. 그 표현이 뭔가 안 맞는데 요즘에 최순실 보니까 최순실이라면 시켰다가 성립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본의 아니게 얻어 걸린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김수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전문가 같아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제 상상을 벗어나는 분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저는 사실은 만약에 제 눈앞에 최순실 씨가 있으면 하나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정체성이 뭐든 간에. 근데 박근혜 씨는 제가 이제는 만약에 제 눈앞에 있으면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짐작할 수 없는 양반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허경영 씨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2007년도였는데요. 허경영 씨가 갑자기 열린우리당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를 하겠다. 인터뷰 장소는 또 공화당, 플레이미 당시에 경제공화당 그 당사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뭐 인터뷰하고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제 후배가 허경영 씨 책을 읽다가 거기에 연락처가 나옵니다. 거기 전화를 얼떨결에 해서 그냥 만나기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겁을 먹고 형 같이 가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게 여의도 백화점이었나? 거기 당사가 있었는데
내리자마자 막 아주머니 한 30-40명이 저희를 직사처럼 맞이하고 그런 상황에 부딪혔는데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제가 그때 올렸었고요. 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예. 허경영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기사로. 네. 그 제발 부탁인데 허경영, 김수민 이렇게 검색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연관 검색어 되기 때문에. 검색해야겠네요. 예. 괜히 얘기했군요. 예. 예. 근데 하여튼 그 내용을 떠나서 어쨌든 양반이 언변이나 순발력이 정말 기가 막힌 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IQ가 430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인터뷰 전에 공화당 대변인이 저한테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은 IQ가 430이 아니라 무한대다.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코로 커피가 나올 뻔했어요. 네. 그게 측정이 불가능해서 편의상 430이라 해뒀다. 예. 여기 계속 있다가 혼이 비정상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1시간 30분 정도 사실상 강연에 가까운 인터뷰를 했었고요. 예. 도망쳐 나오다시피 하면서 같이 간 그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은 자기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하고 있다. 근데 후일 생각을 해보니까 허경영은 리틀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 워너비가 아니라 네. 최태민 코스프레는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허경영 씨가 뭐 터무니없게 박근혜 씨한테 그 뭐 추파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박근혜 씨가 좋아할 스타일을 사전에 이 파악을 해놓고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무엄한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일이 잘못돼서 결국 감옥에 갔죠. 박근혜 예. 씨한테 찍혀가지고. 그건 아마 대역죄인이 아니었을까. 예. 박근혜 씨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의 메인 사연인데요. 예. 제가 재작년이죠. 시의원 재선에 실패한 직후에 사이비 종교 혹은 뭐 신흥 종교라고 불리우는 쪽의 사람들 두 부류가 제 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종교인지는 밝히진 않겠습니다. 뭐 신천지 구원파 이쪽은 아니고요. 한쪽은 자기 종교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 동네 얘기, 정치 얘기 이런 얘기만 하고 가셨어요. 이게 포교 전략인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별 특별한 일 없이 그러다가 안 오셨고요. 다른 부류는 좀 끈질기게 자신들이 여는 무슨 전시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열리는 행사 같은데 이게 얼핏 보면 비종교적인 행사로 보이지만 제가 그 종교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거든요. 예. 다른 시의원 한 분 또 자신한테도 접근해왔다 좀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래서 행사 내용을 보니까 자기네 교리적인 부분을 숨기듯이 살짝 넣어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별말 없이 그냥 시간이 안 된다 하고 행사를 안 갔습니다. 예. 예, 얼마 안 가서 그분들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고요. 그 행사를 보니까 유명 문화예술인 또 참석을 했었고, 예. 구미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시의원 한 명이 또 참석을 해서 소감까지 남겨놨더라고요. 예. 그분 제가 좀 평소에 한심하게 생각했던 분인데, 예, 왜 저러나 좀 딱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몰랐을 거라고 짐작을 해보고요. 만약에 거기랑 연관이 있어서 갔다 이러면 좀 심각한 거니까요. 근데 당시 제가 깨달았던 게, 그 소위 사이비 종교 또는 신흥 종교 신자가 상상 이상이겠구나. 이렇게 낙선한 정치인한테 또 찾아오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조직력을 대줄지 모른다. 이런 유혹에 넘어간 정치인들이 꽤 있겠다 싶더라고요. 예. 이 사례는 뭐 저는 은밀한 데서 찾을 필요도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 최태민. 저는 참 이 최태민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왠지 이름이 좀 멋있어 보여서. 썼던 이름 중에서 보니까 공해남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성을 공씨로 치면 안 될 것 같고, 공씨 종치 내에서도 많이 화가 나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성을 공해 씨라고 치고, 이름을 남, 공해남, 이렇게 불러볼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 근데 청취자분들이 못 알아들으실까봐 일단은 최태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하여튼 그 일명 공해남, 이 최태민에 대해서 좀 확실한 것만 좀 짚어보자. 저는 사실 이 사람 꿈에 유경수가 나타났다, 현몽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박근혜 앞에서 유경수로 빙의가 됐다.
이런 거는 확인할 길도 없고. 그렇지. 저는 역정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역정보요? 예. 일부러 흘린 정보 있잖아요. 예. 사실 최순실 씨도 정윤회가 얽혀있는 소문이 나면서 최순실을 우리가 시야에서 놓쳐버린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것도 다른 뭔가가 있는데 흘린 정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입니다. 예. 근데 확실한 것부터 보자면 박정희는 어쨌든 최태민을 사용했고요. 최태민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왜? 예, 기독교 민주화 세력. 김용민 PD님의 선배뻘 되는 분들이죠. 예. 이분들을 마크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박정희는 왜 최태민을 제거를 못했나. 며칠 전에 고상만 반장님이 선우연? 예. 선우연이라는 비서한테 최태민 축출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예. 박근혜 귀에 들어가면서 무의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의심이 드는 게 왜 하필 그걸 선우연한테 맡겼나. 최태민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노골적인 적개심을 갖고 있는 김재규한테 지시했으면 참 시킨 대로 했을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혹은 차지철한테 시켜도 했을 수도 있고요. 예. 이게 혹시 미필적 고의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냉철하게 보면 어쨌든 박정희의 자업자득입니다. 종합하자면 박정희가 사교 집단을 자기 통치에 끌어들인 거. 이것이 딱 정확한 팩트가 될 것 같고요. 예. 참 이게 무슨 근대화인지 예, 모르겠고 정말 반인반신이라고 하는데 그 통치 스타일이 반인반신이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도 끌어들인 그리고 끝내 끊지 못한 이런 집단이 정치권을 또 얼마나 갖고 놀았겠습니까? 저도 동네 한 구석에서 종교 세력에 접근을 경험을 했는데 말이죠. 예. 결국 오늘의 이 사태는 박정희 게이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성명서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구미시의 박정희 기념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대폭 축소가 아니라 전면 중단을 해라. 예, 요즘 기념 사업 돌아가는 이 꼴 자체가 사실 최태민, 최순실 일가가 하는 짓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요. 예. 구미를 박정희의 신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참 요즘에 그 4.19 얘기도 나오고 6월 항쟁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살짝 생각이 다른 게 있습니다. 1979년 11.6으로 어정쩡하게 끝나버린 부마항쟁. 다시 말해 10월 항쟁의 연속선상에 섰다. 이 10월 항쟁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유고라고 하고요. 대통령 유고할 때 유고에다가 느낌표가 붙어있는 제목인데 혹시 이 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자요? 예. 모르겠습니다. 조갑제입니다. 아하. 박정희를 반대하던 시절의 조갑제. 상당히 생생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이고요. 예. 시중에서는 구하기 어려울 텐데 대학 도서관 같은 데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 부마항쟁이 부산 마산에서 일어났다고 부마항쟁인데 예. 잘 보면 그때 서울 이화여대부터 시작해서 예. 공교롭게 이때도 이화여대였어요. 전국 각 대학에서 걸기가 일어나고 대구의 계명대까지 이어지는 와중에 김재규가 박정희를 쏴버린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항쟁이 광주로 넘어가서 5.18이 되고 5.18의 희생이 6월 항쟁, 민주헌법 쟁취 이렇게 넘어온 건데 근데 역사의 장을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사후에 박근혜와 최태민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1990년대 후반 은폐된 역사의 가시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 예. 자, 정리를 하면 6월 항쟁은 요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이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항쟁이었다고 본다면 예. 미처 끝내지 못했던 1979년 10월 항쟁이 이제 또 다시 그 위에서 시작되고 있다. 4.19와 6월 항쟁이 만든 그 무대 위에서 10월 항쟁이 박정희와 최태민의 유산을 향해서 11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항쟁의 목표가 뭐냐. 지난 시간에 새누리당 얘기하고 조선일보 얘기했지만 조금 더 궁극적인 것.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사교 집단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상상 이상의 신도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저는 이 민중들이 빠져있는 비참에서 비롯되었다. 이 틈에서 사교 집단이 피어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싸워야 되는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최순실이 곳곳에서 국가정책에 개입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최순실이 없었어도 상당수는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특히나 탐욕스러운 재벌 집단이라면 충분히 다른 누군가를 써서라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구조 속에서 국민들은 고통받고 또다시 사교 집단은 유혹을 뻗치고 그 사교 집단은 또 권력과 자본과 결탁하는 이런 악순환은 똑같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구속 때 놀라운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 둘 말고도 재벌 회장들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했었죠. 이번에 그래서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조선일보 심판, 여기에 이어서 민생을 쥐어 짜왔던 부패한 독점 세력에 대한 철저한 징벌 또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교 집단과 관계를 끊어내는 발본적인 조치다. 이것이 10월 항쟁을 잇는 11월 항쟁이 갖는 명징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뉴스타파가 이건희를 다루고 영화 자백으로 김기춘을 겨누는 게 결과적으로는 대단한 포석이 됐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하여튼 요즘에 또 집권 세력들이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고 있는데 이 세력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집권 세력의 눈빛까지도 놓치지 않고 지금 눈빛들을 다시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부터 해서 왜냐하면 사교 집단이 또 어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광기와 거짓을 국민들이 벗겨내고 있습니다. 요즘 지인들끼리 모여서 제가 과거사부터 현 정부 정책들 또 앞으로 일들 막 이렇게 추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최태민이보다 낫다. 최태민이보다 우리가 용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중지성이 반드시 사교 집단에게 승리하는 그런 11월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참. 저는 사실 한국 현대사와 개신교 역사를 엮어서 박사학위 논문을 냈는데 김수민 전 의원으로부터 오늘 아주 중요한 지적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게 무엇보다도 최태민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활개치고 다닐 때 구국 선교단이니 이런 허명을 들고 다니면서 활동했을 당시가 당시 제야 개신교계 이곳에서 민주화, 인권을 위해서 막 투쟁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박정희를 반대한다는 이런 도식이 상당히 불편했을 그런 세력들이 최태민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또 최태민이 스스로 그렇게 자가 발전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중요한 연구 지점을 또 보여주셨어요. 네,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진단인 것 같고요. 그러고 보면 참 김용민 PD님도 그때의 그 유신 반대, 민주화를 지향했던 기독교 세력의 후예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12.6 때 방문 걸어 잠그고 만세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마 딱히 반독재 성향이 아니더라도 워낙 박정희 씨가 오래 했기 때문에 야릇한 해방감을 느낀 분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참 국민들을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 왔는데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드러난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참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망령을 떨쳐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박근혜 씨 지지율이 5%로 나왔습니다. 5%. JTBC 시청률보다 낮게 나왔네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고 영남 지역의 지지율도 거의 바닥 이렇게 나온 걸로 나타났어요. 이거 보면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사드의 협의 없는 무단 결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건들이 너무 많이 자주 빅엿을 주셨기 때문에 지지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60대 이상 또 많이 돌아섰는데 사실은 이제 60대 분들은 좀 어떤 미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나 또 평소에 자기들이 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빨리 이렇게 필을 갖고 무당한테 놀아놨다 이렇게 굉장히 빨리 알아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측면도 60대 이상 분들이 이탈한 원인도 된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10%, 60대 이상에서는 13% 이렇게 조사됐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민 전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아들아, 에그타르트 사왔다. 네? 에그타르트가 뭐예요? 계란빵. 근데 정말 맛있어. 먹어봐. 그럼 먹어볼게요. 와, 정말 맛있어요. 그치, 맛있지? 아빠,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에서 샀지.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에그타르트도 먹고 커피도 딱 내 스타일이야.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레이킨스몰 154호.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하고 돌잔치, 결혼식 등 답례품에도 에그타르트 정말 좋습니다. 단 수도권만 배송 가능해요.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만신창이가 된 현실을 바라보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즐겨가기 위해서는 숨을 고를 때는 좀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정의성 선생의 시집 시를 찾아서에서 몇 편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정의성 선생은 많은 시집을 간행하지 않았는데요. 예. 그러나 한 권 한 권이 상당한 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탑정, 저문강에 삽을 싣고 그리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예, 특히 이 저문강에 삽을 싣고는 노래로도 잘 알려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저문강에 삽을 싣고입니다. 예. 이 시를 찾아서는 2001년에 간행됐습니다. 예. 정의성 선생이 후반기에 그 시를 통한 그 삶에 대한 그리고 역사에 대한 고백이랄까요? 깊이가 우러나는 그런 시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예. 먼저 첫 고백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은 이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고백. 50평생 살아오는 동안 30년이 넘게 군사 독재 속에 지내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증오하다 보니 사람 꼴도 말이 아니고 이제는 내 자신도 미워져서 무엇보다 그것이 괴로워 견딜 수 없다고 신부님 앞에 가서 고백했더니 신부님이 집에 가서 주기도문 10번을 외우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어린애 같은 마음이 되어 그냥 그대로 했다. 이런 시입니다.
요새 군사 독재 속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증오했습니까? 독재자들을 증오하고 거기에 부역한 하수인들을 증오하고 하다 보니까 지쳤겠죠. 근데 이제 이른이 넘으신 우리 정희선 선생님께서는 작금의 상황을 보시면서 또 이 시를 어떻게 다시 읽으실지 참 궁금합니다. 남을 증오한다는 게 참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예. 힘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미워할 걸 미워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고, 많은 자기 훈련이랄까요? 자기를 추스리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들께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여름날의 독서라는 시입니다. 예.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산성일기라는 책은요. 작작 이상인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이 삼전도라는 곳에서 청나라 장군에게 선배를 하면서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죠. 조선이 감당해야 했던 전대미문의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조의 굴복 사건은. 예. 잘 아실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 후반부에 고문, 그러니까 옛글식 표현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읽어보겠습니다. 여름날의 독서입니다. 파리 한 마리 내 얼굴이 앉았다가 날아가 개똥 위에 다시 앉는다. 어쩌다 골라 앉은 자리가 개똥 옆인가 싶은데 파리는 미안하다는 듯 손이 발이 되도록 비빈다. 미안할 게 뭐 있는가 생각하며 신문을 보니 전 아무개라는 사람은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진압했을 뿐이라고 하고 노 아무개는 기업인들이 성금으로 준 돈을 받아서 좋은 데 썼을 뿐이라고 법정 진술을 했다 한다.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한바탕 하고 나는 신문을 접어두고 차라리 산성일기를 읽었다. 24일의 대위 날이니 성첩 지킨 군세 다 적시고 얼어 죽으니 많으니 샹이 세자로 더불어 늘 가운데 서서 하늘기 빌어 가로샤대 금일 이에 일하기는 우리 부제 득제함이니 일성 군민이 무삼 죄일이 있고 천대 우리 부자에게 화를 날이 오시고 원컨대 만민을 사로셔서 이런 식입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앞부분은 좀 알겠는데 파리 한 마리가 내 얼굴에 앉았다가 나라가 개똥 위에 다시 앉는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다 골라 앉은 자리가 개똥 옆인가 싶은데 파리는 미안하다는 듯 손이 발이 되도록 비빕니다. 이 구절이 마침 개똥 옆에 앉아서 이 손발을 비비는 어느 나라의 국무총리 내정자가 자꾸 떠오릅니다. 근데 미안할 게 뭐 있어, 뭐 갈 거면 가야지 생각하면서 신문을 보니까 전 아무개, 전두환이겠죠? 예. 법정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진압했을 뿐이라고 하고 광주 항쟁에 관한 진술이죠. 그리고 노아무개는 부정 청탁한 것들 있잖아요. 노아무개는 기업인들이 성금으로 준 돈을 받아서 좋은 데 썼다고 진술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는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한바탕 하고 참 개소리하고 있네 이런 얘기겠죠. 신문을 접어두고 차라리 그 산성일기를 읽습니다. 치욕을 당했던 인조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그 산성일기입니다. 산성일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4일에 큰 비가 내리니 성첩 지키던 군사, 그러니까 큰 비가 내려서 성을 지키던 그 성의 성각휘라고 그러죠. 성첩을 지키던 군사를 다 적시고 얼어 죽은 군사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상이, 그 주상, 왕이 세자와 함께 뜰 가운데 서서 하늘에게 빌어 말하기를 오늘날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은 우리 부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이 성, 남한산성이죠. 남한산성 군민이 군사와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천지께서는 우리 부자에게 화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원하건대 많은 백성들은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적힌 산성일기 구절을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산성일기 구절을 보면은 여기 인조 왕과 이 세자가 하늘에게 기도하죠. 다 내전을 모십니다. 우리 부자, 그러니까 왕인 나와 세자에게 벌을 내리고 만민들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예.
네, 그 치욕을 겪었던 인조마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인조보다 더한 상황에 처한 이 사람은 참 무슨 생각인지 정신을 어디 두고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을 밥병에 들게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터져버리게 만들면서 또 엉뚱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서 착잡합니다. 가능하면 좀 아름다운 시를 고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제 시선이 자꾸 이런 데로 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나은 시절이 오면은 더 아름다운 시들 꼭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편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시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예. 세상이 달라졌다. 저항은 영원히 우리들의 몫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진 자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저항은 어떤 이들에게는 밥이 되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권력이 되었지만 우리 같은 얼간이들은 저항마저 빼앗겼다. 세상은 확실히 달라졌다. 이제는 벗들도 말수가 적어졌고 개들이 뼈다귀를 물고 나무 그늘로 사라진 뜨거운 여름낮이 한때처럼 세상은 한결 고요해졌다. 여기까지인데요. 이 세상이 망가진 걸 보면서도 가진 자들은 저렇게 악다구니 쓰면서 저항하는데 또 그들은 밖을 챙길 거 다 챙기는데 우리 같은 얼간이들은 저항마저 빼앗겼다고 탄식합니다. 뭐 요즘의 상황을 봐도 그렇지만 정말 끝까지 이를 악물고 자기 밖을 놓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세상은 그런 것이야. 조선인들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또 체념하면서 무기력증에 빠져들 수가 있는데 예. 이번이야말로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정희선 선생의 이 시 저항은 영원히 우리들의 몫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진 자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저항은 어떤 이들에겐 밥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되었지만 우리 같은 얼간이들은 저항마저 빼앗겼다. 라고 하는 이 얼간이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세상이 달라졌다는 이 시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이런 시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집에는 뭐 사랑에 관한 이야기, 죽음에 관한 이야기, 또 어머니에 관한 애틋한 이야기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의 지팡이라는 시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무릎 아픈 어머니께 사다 드린 지팡이. 자식이 사준 지팡이 짚으면 자식 앞세운다고 신발장 한 켠에 놓아둔 채 절며 가신 어머니. 오늘 새벽 출근길에 보았네. 어둠 속 불도 켜지 않고 허옇게 앉아 계시던 자리. 텅 빈 어머니. 이런 시도 있습니다. 애잔하게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예. 네, 주로 이런 시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여름날의 독서나 첫 고백이나 이런 세상이 달라졌다나 우리에게 경계 일침을 가하는 시들이 더욱 눈에 띄네요. 예. 아, 참 최근 들어서 더욱 느끼는 건데 이 평화가 깨진다는 것이 이제 비단 전쟁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네. 약자들이 폭동, 밀란을 일으키는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네. 사회적 약자를 패자로 몰면서 혐오하고 능멸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것, 이건 역시 평화가 깨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장구하게 지속돼 왔고 이것이 이번 계기로 폭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비상 상황이 네. 더욱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 삶의 질은 더욱 열악해질 거고요. 예. 우리 사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그 패배감이나 열패감 네. 그리고 무기력감은 더 오래, 정말 오래 지속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내일도 광장에 나오십니까? 아, 물론입니다. 예. 내일 광장에서 또 만나죠. 예. 꼭 뵙겠습니다. 예.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네,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도서출판 플랜지에서 협찬하는 취업보다 스타트업. 네, 취업보다 스타트업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도 청년들의 창업 이야기인데요. 신생기업 스타트업의 화려한 성공 사례뿐 아니라 뼈아픈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도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시작을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책, 취업보다 스타트업. 네, 이미 스타트업을 시작한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취업보다 스타트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총리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수죠.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겨서 소집된 국회에서 최소한 출석 국회의원의 몇 %의 동의가 있어야 국무총리 인준이 가능할까요? 네, 이게 어제 문제였습니다. 정답자 만나볼까요? 민들레의 꿈님 5번 51% 맞히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가 대통령 박근혜 씨의 지지율을 보더니 박근혜 씨가 내려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이도 아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웃고 싶어도 키님 51% 맞히셨고요. 하루빨리 박근혜 씨가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이들을 데리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피박 퀴즈 정답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수가 몇 명인지 맞히는 게 어제 문제였는데요. 자, 배배님, 네, 538명 맞히셨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최순실 이야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최순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설명해 주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소주를 마셔도 취하지가 않는 밤입니다. 네. 주니어 보드님 538명 맞히셨습니다. 오늘 박근혜 씨의 대국민 담화를 들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나 사퇴는 안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민의를 모르는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네, 이런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물의 기자간담회로 강한 인상을 남기신 신임 총리 후보자 눈물병주님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차만 정부에서부터 새누나당 정권까지 모든 정치 지형을 섭렵한 저 눈물병준, 만약 책임 총리가 된다면 좌우가 화합하고 혼란의 국면이 안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책임 총리로서 박근혜 각하를 검찰 수사받게 하고 이선으로 물려버리면 국민들께서도 분노를 가라앉히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무식한 야당놈들은 저를 두고 버리는 카드라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들이 인준을 안 해주면 총리가 못 된다면서 박근혜 각하가 저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이간질하는 겁니다. 비록 13일밖에 안 됐지만 부총리까지 했던 제가 이번에 총리까지 된다고 하니까 또 새누나당 정권 쪽으로 넘어오니까 얼굴색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편가르기 정치, 모렴치 정치의 달인들입니다. 이 선생님, 나라 걱정에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언한 대로 100% 내치 대통령을 해서 이 나라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그 방법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런 눈물병주님의 애틋한 애국심을 모르고 비방만 하는 야당, 반대만 하는 야당, 포크레인으로 그냥 들이받고 싶지만 국회에서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군요. 야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에 총리직을 수락하기 직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직, 즉 대표직을 수락하셨지요. 남들은 실업자가 될까봐 걱정하는 판에 그 나이에 여러 군데에서 러브콜을 받으셨군요. 무척 부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국민의당 약속을 부도내고 총리직을 수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국무총리와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겸직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잽싸게 국민의당 당대표 옥쇄를 갖고 새누리당과의 합당 합의서에 쾅 하고 찍는 겁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거대 여당이 탄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반 이상의 동의를 무난하게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총리 후보자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안철수가 눈물병주님을 해킹한 바이러스로 취급해서 V3로 죽여서 지워버릴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내치는 눈물병주님이 외치는 박근혜님이 맞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천해야지요. 앞으로 박근혜님이 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 공항에서 착륙 허가를 내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나라 밖에서 외치를 해라. 이쪽은 내가 내치하겠다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돌려보내는 거지요. 내치 대통령. 이렇게 해서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치했다가는 양아치 소리 들을 거라고요? 이 잡스런 인간아, 돌아가신 분을 팔아먹고는 노무현 정신? 정신 차려, 이 인간아. 오늘 내일하는 정권에 개노릇하려고 그 더러운 입으로 노무현 정신 운운하고 총리 인준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권력에 눈이 뒤집혀
그분 돌아가시게 만든 놈들한테 가서 아양 떨고 동정표 얻으려고 눈물 쥐어짜고 막장 무당 정권의 정치쇼에 부역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반대한다는 인간이 역사를 거꾸로 거스르냐?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네, 총리가 되고 싶어 눈물을 흘린 눈물병주님께 나훈아가 부른 울긴 왜 울어. 네, 띄워드립니다. 울지 마십시오. 어차피 총리 못 됩니다. 어차피 인생이란 이별이 아니더라. 울지마 울긴 왜 울어 바보처럼 울긴 왜 울어. 미련 때문에 흐르는 강물에 슬픔을 얹어버리고 돌아서서 웃어버려요. 어차피 인생이란 연극이 아니더냐. 울지마 울긴 왜 울어 바보처럼 울긴 왜 울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